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여행 인구가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구글 지도와 챗 GPT를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행할 곳은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 구단이 위치하고 있는 런던 지역을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를 이용하기 위해서 openai.com으로 들어가셔도 되겠지만 이미 우리 PC에는 챗 GPT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이용을 하면 빙을 통해서 챗 GPT를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 포함되어 있는 빙을 이용을 해서 챗 GPT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실행하신 다음 우측에 있는 빙 버튼 누르시면 챗 GPT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 경우 화면이 작아서 불편하실 경우에는 주소 입력창에 빙이라고 입력하시면 bing.com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좀 큰 화면에서 이용할 수가 있죠. 자, 채팅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경기도 보고 관광 목적으로 런던으로 4박 5일 일정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일정을 짜달라고 해봤습니다. 자, 일정을 짜줬네요. 1일차에 토트넘 경기 관람 후 숙소 이동, 2일차에는 런던 아이, 빅벤, 웨스트민스터 성당, 버킹엄 궁전, 하이드파크, 3일차는 옥스퍼드 대학교, 4일차 타워 브릿지 이렇게 일정을 짜줬습니다. 그러면 구글 지도에서 경로를 보도록 할까요? 구글 크롬을 실행을 하시고 우측 상단 앱 버튼 누르신 다음 지도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상단 지도 검색 부분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눌러볼게요. 그러면 그 스타디움에 대한 설명이 좌측에 카드 뉴스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측에 그 경기장이 보이게 됩니다. 자, 마우스 스크롤 휠을 돌려서 좀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자, 이 지역이 런던에 위치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공항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경우 검색창에 공항으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후스퍼 스타디움을 검색을 했기 때문에 공항으로만 검색을 해도 그 주위에 있는 공항을 찾아주게 됩니다.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죠? 지금 우리가 후스퍼 스타디움을 가기로 했는데 그 근처의 공항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앞서 검색했던 게 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검색이 연관된 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히스로우 공항이라고 나오네요. 자, 더 가까운 곳이 있기는 하지만 작은 공항이라고 하죠. 자, 국제공항이긴 하지만 비행 편수가 여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공항인 히스로 공항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로 공항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히스로 공항의 정보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사진 정보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진 53,000장이나 올라가 있어요. 자, 아래쪽에 버튼 눌러보시면 사진을 전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좌측에서 히스로 공항 보시면 우측에 경로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 경로 버튼을 누르면 현재 내 위치에서 경로를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자, 경로 누릅니다. 그러면 출발지 선택하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내 출발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구글 지도에서는 내비게이션과 도보 기능을 제공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지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부터 히스로 공항까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를 클릭을 하시고요. 인천공항으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인천공항 바로 나오죠? 그리고 상단에서 항공편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행 경로가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인천공항에서부터 여기 있는 히스로 공항까지 비행 경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나오게 되죠. 14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 다음 기본 정보를 좌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영국 런던까지 직항은 하루 2번이 있고요. 경유가 있죠. 그러면 비행기 시간을 알아야 되겠죠. 자, 아래 보시게 되면 서울 출발해서 런던 도착 항공편에 대한 구글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항공편 일정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나오죠. 항공편 검색에서 찾기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22시간, 20시간.
34시간. 자, 그 대신 경유가 1회, 2회 이렇게 다 나오네요. 그 다음에 가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비행 시간이나 출발 시간을 확인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좀 더 내려가시면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직항이라서 시간이 좀 짧죠. 그 다음에 대한항공도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 다음 왕복 비행기표도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어떤 비행기를 탈지 정했으면 우측에 있는 화살표 눌러주시게 되면 출발 시간과 소요 시간도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행기에 대한 정보도 전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오후 12시 15분에 출발을 해서 도착하는 시간이 오후 6시 50분입니다. 아주 늦게 도착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항공편 정보도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아래로 내려가시면 주변 탐색이라고 있죠. 자, 우리가 도착을 하면 숙소를 정해야 될 텐데요. 자, 숙소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로 공항 주변 탐색에 보시면 호텔, 바, 커피숍 여러 가지 나오죠. 자, 호텔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공항 주변에 있는 숙소들이 전부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공항 주변에 있을 게 아니고요.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 근처의 숙소를 잡을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챗 GPT로 일정을 잡을 때 경기 관람 후 숙소 이동하고 또 2일차 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숙소를 지정을 그 근처로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일단 후스퍼 스타디움을 다시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후스퍼 스타디움이 나왔죠? 그 근처의 숙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또 내려가시게 되면 주변이라고 있죠? 자, 주변 눌러봅니다. 그러면 호텔, 술집, 레스토랑 나오는데요. 호텔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호텔, 숙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격대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죠. 스크롤 휠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넓은 지역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싸네요. 자, 여기 보시면 83,000원도 있어요. 자, 눌러볼게요. 그러면 프리미엄인 런던 엠필드 호텔이라고 하네요. 3성급이네요. 자, 호텔이 아주 고급 호텔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평점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시면 리뷰도 나오게 됩니다. 지금 3.9죠. 5점 만점에 3.9입니다. 자, 관리 상태는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고 하고요. 욕실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죠. 자, 직원들은 친절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뷰도 확인을 해서 숙소를 지정할 수가 있겠죠. 저는 런던이라고 해서 숙박비가 엄청나게 비싼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굉장히 싼 데가 많네요. 좀 전에 본 곳은 거의 우리나라 모텔 정도 가격 정도밖에는 안 되죠. 그 다음 여기는 좀 더 가격이 올라가는 곳인데요. 평점도 약간 더 높고요. 리뷰 평점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5성급이라고 하죠. 자, 아까는 3성급이었고 지금은 5성급이죠.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숙소 예약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체크인과 체크아웃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숙박을 하겠다. 그러면 자, 여기를 누르시고 날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22일 날 체크인을 한 다음 체크아웃은 26일 날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가격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인원수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가격대가 쭉 나오게 되죠. 부킹.com, 아고다 이런 곳에서 예약을 할 수가 있죠. 최저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도 있지만 이 경우는 가격이 전부 동일하네요. 자, 예약 가능 여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게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고다로 한번 방문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나죠. 보통 거의가 다 이렇습니다. 구글에서 본 이 가격대와 실제 들어오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가격대를 보시려면 실제 예약 사이트로 들어오셔야 정확한 가격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사진도 전부 나오죠. 아주 이쁘네요. 호텔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5성급이라서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객실 안락함이라든지 체크인, 체크아웃, 대중교통, 청결도 이런 것도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고요. 우수라고 나오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객실 보기에서는 조식이 포함된 객실과 예약을 무료 취소할 수 있는 객실, 숙소에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객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객실들 중에서 선택한 객실을 보여주게 되겠죠. 자, 기본 정보가 전부 나오죠. 그 다음에 투숙 공간도 보여주게 됩니다. 아주 근사하죠. 유럽 쪽은 이 인테리어의 감성이 우리나라하고는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깔끔한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대신 유럽은 이렇게 화려한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욕조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우리나라의 숙박 시설과는 좀 차이점이 있네요. 이렇게도 돼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약하기 버튼을 눌러서 예약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곳을 숙소로 지정을 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지정한 이 호텔을 경로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메뉴바에 보시게 되면 저장됨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걸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행할 경로를 기록하기 위한 목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런던 여행이라고 써줄게요. 만들기 합니다. 그러면 런던 여행이라는 목록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 목록 설명을 써주도록 할게요. 손흥민 경기를 보기 위한 토트넘 호스퍼 경기장 방문 및 런던 여행이라고 목록 설명을 썼습니다. 자, 이제 장소를 추가할게요. 이 목록에 장소를 추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목록에 들어와서 여기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목록을 나가신 다음 지도상에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지도에서 검색해서 추가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숙소를 정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그 숙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숙소의 위치 표시 마크가 여기 나오게 되죠. 자, 그 마크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좌측에 정보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 보시면 저장이라고 있어요. 이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목록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만든 목록이 런던 여행이었죠. 자, 여기에 추가를 할게요. 그러면 저장됨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지도상에서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목록에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목록으로 들어갈 때는 좌측에서 저장된 버튼 누르시고 원하는 목록 선택하신 다음 카드 정보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신 다음 목록 수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목록 정보가 그대로 나오죠. 자, 아래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지금 추가한 숙소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곳을 추가할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 지도를 움직여서 원하는 곳을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하면 되는데, 자, 이때는 목록 수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알고 있는 지역일 경우에는 이렇게 지도를 움직여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당 위치 정보가 바로 나오니까 여기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렇게 위치 표시 아이콘이 나오지 않는 곳들이 있죠. 이런 빈 공간이나 이런 건물들이 있어요. 이런 곳들은 그냥 클릭을 합니다. 원하는 곳을 클릭하시면 해당 지역 정보가 또 보이게 돼요. 그리고 구글 지도에 자체적인 위치 정보가 여기에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그 위치 정보를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위치의 스트리트 뷰가 보이게 돼요. 그리고 저장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위치를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랜드마크가 아니고 일반 거리이기 때문에 따로 지역 정보가 나오지 않고 구글 지도 자체의 위치 값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할 때는 목록에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든지 또는 지도상에서 추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아무 때나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챗 GPT에서 추천한 일정을 열어봤는데요. 지금 이 일정을 물어볼 때 토트넘 경기 일정이라든지 도착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일차, 2일차 나누어져 있죠. 우리는 편의상 숙소, 토트넘 경기, 런던 아이, 빅벤, 웨스터민스터를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전부 시간대와 일정을 지정을 해서 물어봐야 되겠죠.
숙소는 일단 목록에 저장을 해놨죠. 그 다음은 토트넘 스타디움을 지정을 한 다음 런던 아이, 빅벤, 웨스터민스터 성당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스퍼 스타디움 선택을 할게요. 나왔죠? 자, 여기를 또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저장 있죠? 저장합니다. 그 다음 런던 여행에 저장을 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런던 아이죠? 런던 아이 입력하면 아래쪽에 런던 아이가 전부 나오죠? 자, 런던 아이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런던 아이로 이동하게 되겠죠? 저장을 눌러서 런던 여행에 추가를 할게요. 자, 그리고 유명한 빅벤 또 추가를 해볼게요. 빅벤 선택했습니다. 자, 다 근처인 것 같죠? 자, 빅벤도 여기에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웨스터민스터도 검색을 했어요. 저장하겠습니다. 런던 여행 저장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런던 여행에 전부 저장이 돼 있겠죠? 자, 좌측에 보시면 런던 여행이라는 목록이 나와 있죠? 눌러봅니다. 그러면 빅벤, 숙소, 스타디움, 런던 아이, 웨스터민스터 전부 나왔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목록으로 지정한 곳들이 여기에 빨간색으로 나오게 돼요. 그 다음 내가 묵을 숙소 이렇게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지도를 축소를 했는데요. 지금 숙소가 여기 있고 그 다음 여기는 호스퍼 스타디움이고요. 여기는 관광할 곳들이 여기에 있죠. 자, 이렇게 목록을 전부 설정을 했습니다. 자, 첫날은 숙소에서 잠을 잔 다음 둘째 날 스타디움으로 와서 런던 시내도 관광을 하는 그런 일정으로 해볼 텐데요. 렌트카 같은 걸 빌리는 게 아니면 전부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이 경로에 대해서 또 챗 GPT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숙소가 펑키 뭉크라는 곳이었죠. 여기서 후스퍼 스타디움, 런던 아이, 빅벤, 웨스터민스터 성당을 관광하려고 하는데 이동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전송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알려주게 되겠죠. 자, 지금 숙소에서 후스퍼 스타디움으로 가려면 후스퍼 역에서 내리면 된다고 하고요. 런던 아이와 빅벤은 웨스터민스터 역에서 내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성당은 스위치 역에서 내리면 된다고 하네요. 지하철을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하철 이용 시 교통카드 구매하면 된다고 하죠. 자, 그러면 또 이어서 교통카드 구매 가격을 한번 물어볼까요? 자, 교통비는 얼마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교통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주겠죠. 자, 런던 지하철 교통카드는 오이스터 카드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자, 5파운드 보증금을 내야 되고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경우 존별로 요금이 다르다고 합니다. 1, 2존 편도가 5.5파운드라고 하죠. 자, 그러면 총 왕복 요금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1에서 3존 이용 왕복 요금이 약 10파운드라고 하죠. 자, 대략 10파운드 정도로 왕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숙소에서 지하철을 타야 되겠죠. 자, 숙소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숙소가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주변을 눌러주고요. 주변에 있는 지하철역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하철역이죠. 자, 그러면 출발지는 지금 숙소고요. 자,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이 여기니까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경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출발지 선택하라고 나오죠. 출발지 선택합니다. 그러면 경로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대중교통 3분이고요. 도보로 12분이죠. 12분 정도면 도보로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네요. 자, 도보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전부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좌측에서 아래쪽으로 가서 상세 정보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걸어갈지 전부 보이게 돼요. 자, B1393에서 남서쪽 걷기라고 나오죠.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위치가 보이게 되고요. 자, 실제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측 하단에 보면 스트리트 뷰 버튼 보이시죠? 이걸 들고 해당 지역에 얹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리트 뷰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내 위치를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스트리트 뷰 표시 보이시죠? 사람 모양이죠? 여기서 화살표 방향이 진행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화살표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위치하게끔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경우 마우스를 지도 표시 위에 얹으면 좀 더 커지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사이길로 들어가면 이쪽으로 나올 수가 있네요.
자, 사이길로 또 들어가 볼게요. 자, 굉장히 시골 같아요. 그렇죠? 자, 좀 더 진행을 했어요. 자, 다시 이쪽으로 가서 앞쪽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하철역까지 찾아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아무리 초행길도 금방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하철역까지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에 이동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지도를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 우회전하는 부분이 있죠. 이 위 경로선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움직이게 됩니다. 좀 더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더 간 다음 여기서 우회전을 하라고 하죠. 자,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또 진행을 하면 여기에 지하철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쭉 직진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앞쪽으로 가면 여기는 주차장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전철 지하철역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앞쪽에 주차장이 있고 버스 정류장도 있고 여기에 역이 있습니다. 역은 굉장히 아담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하철역으로 간 다음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노트북을 들고 일일이 다니면서 볼 수는 없죠. 이렇게 지정한 경로를 길을 다닐 때는 스마트폰을 보는 게 훨씬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획은 PC에서 만들어준 다음 실제 이동할 때는 스마트폰을 들고 이동하는 게 더 편리하겠죠. 자, 스마트폰에서 구글 지도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 같은 계정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PC의 계정과 스마트폰 계정이 동일한 계정이어야만 서로 연동이 되겠죠. 따로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아도 계정만 동일하다면 완벽하게 연동이 됩니다. 자, 지금 PC 계정과 동일한 계정으로 구글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구글 지도로 들어온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저장됨이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추가한 경로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대로 이걸 보고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내 목록에 런던 여행이라고 추가한 것이 보이시죠? 자,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그 다음 런던 아이, 빅벤, 웨스터민스터가 경로로 추가가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지하철을 타고 숙소에서 호스퍼 스타디움으로 이동을 했죠. 자, 호스퍼 스타디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스퍼 스타디움에 대한 정보가 전부 나오게 되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장됨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호스퍼 스타디움 나옵니다. 그러면 위쪽에 최근에 저장됨이라고 해서 목록에 저장해 놓은 게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래쪽에 탐색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현재 경로들이 나오게 되죠. 자, 확대를 합니다. 자, 여기가 호스퍼 스타디움이죠. 자,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런던 아이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또 보도록 할까요? 자, 하단에서 경로 누릅니다. 그 다음 호스퍼 스타디움이 위에 있어야 되겠죠. 자,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런던 아이로 이동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위치를 바꿉니다. 그 다음은 목적지를 선택하신 후에 런던 아이를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목적지 선택하시고요. 런던 아이 터치합니다. 그러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런던 아이까지 진행하는 경로가 나오게 되죠. 자, 지금 나오는 것은 승용차로 이동이죠. 자, 지금 30분 걸린다고 하는데요. 도보로는 너무 멀어서 안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끝에 있는 이 표시는 공유 자동차입니다. 우버라든지 이런 차량 공유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이니까 자, 여기 있는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동할지 여기다 보이게 되죠. 버스를 탄 다음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도보로 가서 지하철만 타고 이동을 할 수도 있죠. 자, 이걸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 경로가 나오게 되겠죠. 상당히 머네요. 같은 런던 아니지만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런던 아이를 구경을 하고 빅벤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시내 안쪽이라 런던 아이, 빅벤, 웨스터민스터는 다 가깝게 붙어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는 전부 도보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던 아이 경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런던 아이에서 출발을 해서 빅벤으로 갈 거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목적지 선택하시고요. 빅벤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도보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8분밖에 안 걸리죠.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네요.
여기는 미리 보기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보로 이동하는 경로가 전부 나오게 되겠죠? 자, 아래쪽에 스트리트 뷰 사진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동하는 것을 실제 스트리트 뷰를 보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진행 버튼이 여기 나오죠. 뒤쪽, 앞쪽. 그런데 그 위쪽에 보시면 큰 화살표가 보이죠. 이게 진행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는 화살표가 이동이 되죠. 자,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내가 가는 경로를 전부 보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이동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이동하면 훨씬 쉽게 이동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나는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지도상에서는 아래쪽으로 진행이 돼서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헷갈리죠. 자, 그럴 때는 손가락 2개를 터치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가는 방향과 진행 방향이 같으니까 헷갈리지 않겠죠. 자, 이쪽에 우회전하는 곳이 있죠. 여기는 전부 직진이니까 바로 여기로 오고 싶은데 그거는 이 스마트폰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 제일 위쪽을 더블 터치를 하게 되면 진행이 한 번에 많이 되기는 하는데 좀 전에 PC에서 본 대로 여기를 터치해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건 안 되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시 경로로 돌아가서 아래쪽에 있는 미리 보기에서 이동하면 됩니다. 자, 여기 우회전해서 진입하라고 나오죠. 자, 여기 터치하게 되면 바로 이곳까지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지금 여기 위치에 바로 왔네요. 그렇죠?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여기서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리를 건너면 되는 것 같으네요. 자, 위에 보시면 빅벤 시계탑이 보이죠. 예, 여기까지 진행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다리를 건너서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 빅벤이 나오게 되네요. 자, 빅벤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빅벤이죠. 예, 이렇게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시면 아무리 초행길이라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계탑 굉장히 높으네요. 자, 그 다음 스트리트 뷰 우측에 보시면 화살표 확대 버튼 보이시죠? 자, 이거 누르시면 전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멋있죠?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던 빅벤 시계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이동을 해서 관광을 끝냈으면 다시 뒤로 돌아가셔서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빅벤을 위쪽으로 올리고요. 런던 아이를 바꾸도록 할게요. 자, 런던 아이 지우고요. 자, 이번에는 웨스터민스터죠? 웨스터민스터 눌러줍니다. 그러면 또 7분 정도만 걸으면 가까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쉽고 편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외여행 가실 때는 가시기 전에 구글 지도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쭉 진행을 한 다음 가시면 초행길 느낌은 전혀 나지 않겠죠. 자, 다시 또 아래쪽 눌러볼게요. 여기는 상당히 번화가죠. 자, 화면을 터치해서 움직이면 아래쪽에 화살표가 움직여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교외에 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도시 한복판에 있나 봐요. 자, 좀 더 들어가면 여기서 우회전을 해서 진입을 해서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 왔죠? 자, 여기가 웨스터민스터 대성당이죠. 저는 굉장히 규모가 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고풍스럽기는 하지만 생각보다는 이렇게 많이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궁전이나 이런 것 같이 넓게 펼쳐져 있고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작으네요. 이번에 여행을 떠나볼 지역은 일본의 휴양지로 유명한 오키나와인데요. 구글 지도를 통해서 현재 위치에서 오키나와에 있는 공항까지의 경로를 탐색하고 항공편 티켓팅을 한 다음 챗 GPT를 통해서 일정을 짠 내용으로 현지에서 여행하는 경로를 확인한 다음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서 현지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전체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지도 좌측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오키나와에 있는 공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키나와 공항 검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하 공항이라고 바로 나오죠. 자, 이 나하 공항까지 가는 경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로 누릅니다. 자, 그러면 내 위치를 바로 찾아서 그러면 목적지가 나하 공항으로 설정이 됐죠. 그러면 출발지를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위치를 찍으면 현재 내 위치가 나오게 되고요. 그 위치로부터 나하 공항까지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내 위치를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위치가 나오긴 하지만 길찾기 서비스 제공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죠. 자, 지금 자동차로 운전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경우에는 항공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항공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항공편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보여주게 되겠죠. 자, 2시간 10분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자, 내 위치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현재 저는 수원에 있기 때문에 김포와 인천 두 가지 공항이 나오게 되죠. 각 공항마다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항공편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보시면 서울에서 일본 오키나와까지의 항공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에 대한 구글 검색 결과 보기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구글에서 항공편 일정을 찾아주게 되죠. 지금 항공사에 따라서 일정이 다 다르네요. 자, 더보기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티웨이, 제주항공 여러 개가 나옵니다. 자, 구글 항공편 검색에서 찾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서울에서 오키나와까지 언제 출발할지 언제 도착할지 지정하는 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소요 시간과 직항 노선인지 그 다음 가격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항공편을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공편을 예약하는 좀 더 자세한 방법은 본 영상의 끝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출발 날짜, 도착 날짜가 지정됐으면 이제 일정을 짜야 되겠죠. 챗 GPT에서 일정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챗 GPT라고 입력하시면 openai.com이 나오게 되죠. 여기를 들어가서 일정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try 챗 GPT로 들어갑니다. 아래쪽 입력창에 일정을 짜달라고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챗 GPT에 질문을 했는데요. 4월 17일 오후 1시에 오키나와 나하 공항에 도착하는데 4월 19일 오후 3시까지 오키나와에 머물 예정이야. 2박 3일 일정으로 여행 계획을 짜줘 라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챗 GPT에 질문을 할 때는 상세한 질문을 할수록 좀 더 자세한 답변을 해주게 되겠죠. 이렇게 도착 시간과 날짜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지만 그 시간에 맞춰서 스케줄을 짜주게 되겠죠. 자, 전송을 해볼게요. 첫날은 호텔로 이동하고 남은 시간을 근처 구경 또는 쇼핑을 즐길 수 있다고 하죠. 자, 그 다음 날은 만자모 해변과 블루코너 스노클링 투어를 4시간 정도 하라고 합니다. 오후에는 추라우미 수변공원 미국 군기지 유적지 방문하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 날은 고대 오키나와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뮤지엄 방문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하공항 이동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정을 짜줬는데요. 자, 이런 일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 경우에는 다른 일정으로 짜달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일정을 짜달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일정을 짜줬어요. 첫날은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 날이 다른 일정이 됐죠. 고주노우와 추라우미 수변공원, 추라우미 수산물센터를 방문하고 고속보트 타고 사라사키 인공섬, 마에다초 국립공원, 그 다음 오키나와 현대문화마을과 고산페란 거리, 국제거리, 쇼핑거리에서 쇼핑하라고 합니다. 자, 이 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키나와에서 방금 전 챗 GPT를 이용을 해서 짠 일정대로 경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나와 여행 가시는 분들은 렌트카를 많이 활용을 하시죠. 그래서 공항에서 렌트카 이동하고 숙소까지 가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리 나하 공항까지 검색을 했죠. 자, 이제 출발지가 나하 공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목적지를 렌트카 업체까지 지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 렌트카라고 칩니다. 자, 그 다음에 검색을 해주시면 찾지 못하죠. 그 이유는 뭐죠? 지금 위에 항공편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운전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근처에 있는 렌트카 업체가 나오게 되네요. 자, 여기 타임즈 렌터카라고 나오죠. 공항에서 렌터카까지 목적지를 잡았습니다. 타임즈 렌터카 나하공항점 위치 표시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대한 여러 정보를 보여주게 되죠. 자, 사진도 많이 있네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렌터카 업체의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주게 되죠.
자, 여기서 렌터카를 빌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차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창을 닫고요. 아래로 내려가시면 붐비는 시간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12시에는 좀 덜하고 9시 지나면서부터 많이 바쁘고 3시 이후에 또 좀 바쁩니다. 자, 이것은 비행기 시간대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 더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리뷰를 볼 수가 있죠. 코로나 이전에 한국인 직원이 있었다고 후기에 봤는데 지금은 없다고 하네요. 자세히 눌러보시면 차가 새 차라고 하고요. 공항과 가까워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이 국제선 도착 1층에 나와 있겠다고 했는데 안 나와 있다고 하죠. 국제선 쪽이 공사해서 국내선 쪽에만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짐을 실어서 렌트카 업체까지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도 한국에서 예약하고 왔다고 하고 공항에서 3분밖에 안 걸린다고 하죠.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이런 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 아래쪽에 와서 여기서 예약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렌트카 업체까지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경로로 돌아가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숙소까지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숙소를 정하기 위해서 상단에서 호텔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숙소들이 전부 보이게 되죠. 가격대도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마우스를 그 위에 얹게 되면 별점과 가격, 호텔의 급수도 나오게 되죠. 여기는 3성급, 여기는 1성급, 여기는 3성급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이 구글 지도의 장점은 마우스를 해당 표시 위에 얹으면 정보를 전부 보여주게 된다는 데 있죠. 이렇게 사진도 나오고요. 별점이라든지 간단한 정보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축소를 해서 넓은 구역을 보면 다른 지역은 보이지가 않죠. 자, 그것은 내가 지금 현재 지도를 보고 있는 그 근처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위쪽이나 다른 곳을 보고자 할 때는 이 지역 검색 버튼을 그 지역으로 가셔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그 근처에 있는 정보들을 보여주게 되죠. 여기는 오키나와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 떨어진 곳에 해변가를 끼고 있는 그런 곳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쪽으로 옮긴 다음 여기서 다시 이 지역 검색을 눌러볼게요. 자, 이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가격대가 좀 더 올라가네요. 자, 여기에 마우스를 얹어보면 오키나와 프린스 호텔이라고 나오고요. 자, 여기는 라구나 가든 호텔, 여기는 4성급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은 너무 올라가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아래쪽으로 잡아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해변을 끼고 있는 것 같으네요. 자,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라구나 가든 호텔이라고 하죠. 자, 예약 가능 여부 확인이죠. 눌러볼게요. 그러면 체크인과 체크아웃 날짜가 바로 나오게 되고요. 인원수 나오고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아고다 같은 곳에서도 많이 하죠. 호텔스 컴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도 나오게 되죠. 눌러보시면 사진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경관이라든지 내부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전부 확인이 끝나시면 이곳에 예약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유지를 추가를 합니다. 경유지 추가합니다. 그러면 렌터카 업체에서 호텔까지 경로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35분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17.1km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이 위까지 이동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고 좀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미리 그 경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동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동할 수가 있겠죠. 자, 좌측에서 상세 정보 누릅니다. 그러면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원활부터 정체까지 확인이 가능하죠. 자, 여기를 ON 시킵니다. 그러면 원활한 곳과 정체되는 곳 정보를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이동하는 경로를 전부 보여주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해당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그 위치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요. 스트리트 뷰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그 아래에서 또 유턴하라고 하네요. 자, 여기가 지금 유턴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 다음 계속 직진해서 교차로를 통과하라고 하죠. 지금 그곳의 모습이 전부 나오기 때문에 구글 지도로 가상으로 한번 이동을 한 다음에
가시면 적응하시기에 훨씬 쉬울 거예요. 자, 이렇게 누른 다음 스트리트 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스트리트 뷰로 확대가 돼서 나오게 되죠. 자, 지금 내가 위치가 여기에 있고요. 그곳은 이렇게 스트리트 뷰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해볼게요. 자, 지금 계속 이동하죠. 자, 여기서 좌측으로 돌아야 되네요. 그러면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진행하게 되면 계속 이쪽으로 이동이 지금 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사람도 계속 이동이 되죠. 자,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손으로 움직이게 되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보는 방향이 바뀌어요. 자, 바뀌죠. 그래서 화살표가 진행하는 방향이니까 그렇게 사람 모양 위치를 시켜놓고 진행을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동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지도는 클릭 드래그해서 위치를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계속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58번 국도로 빠져야 되나 봐요. 그러면 스트리트 뷰를 움직이세요. 그러면 사람이 보는 방향이 바뀌게 되네요. 자, 이쪽으로 가야 되네요. 자, 지금 교차로라서 도로가 많이 있어서 이런 곳은 헷갈릴 위험성이 크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아니고요. 이쪽이죠. 이렇게 확인 안 하면 현지에서 백발백중 헤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진행을 왼쪽으로 하고 있죠. 일본은 우리나라와 운전대의 위치가 다르죠. 우리나라는 핸들이 좌측에 있지만 일본은 우측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좌측으로 통행합니다.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진행을 쭉 하시다가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네요. 자, 이쪽은 해저 터널인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보면 해저죠? 네, 이렇게 바닷속 안쪽으로 해서 건너가는 것 같아요. 자, 안에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자, 이 안에는 별로 별 게 없죠. 계속 진행만 하는 거니까 그냥 갈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 해저 터널을 건너간 위치로 내 위치를 옮겨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파란색 도로 위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옮겨갔죠. 자, 그리고 여기서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바깥으로 빠져나왔네요. 자, 이쪽까지 진행을 해볼까요? 계속 직진이니까 헷갈릴 일은 별로 없겠죠. 자, 이쪽이 바다인 것 같습니다. 확 트여 있어서 굉장히 시원하죠? 그동안 거리두기 때문에 여행을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렇게나마 랜선 여행으로 답답한 마음을 많이 푸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바다 위를 넘어가네요. 자,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바다 위에 다리가 있네요. 자, 이렇게 다리 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클릭하고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부분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하고요. 자, 지금 보는 방향이 다른 방향이죠. 자,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그 다음 진행해서 이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죠. 자, 다시 클릭해서 이동한 다음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돌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경로를 쭉 훑어보고 실제 그 지역에 가서 이동하시면 실수할 일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중국 음식점이 하나 있네요. 자, 조금 더 진행을 해볼까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진행하다가 보면 이런 식으로 음식점 표시들이 다 나오죠. 마우스를 얹어서 미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평점이 훨씬 좋아요. 그 다음 리뷰는 여기가 더 많이 달려있네요. 자, 여기가 좀 유명한 곳인 것 같은데요. 눌러볼게요. 아케보노 라멘이라고 합니다. 전통 라면인 것 같아요. 자, 아래에 리뷰를 보게 되면 맛이 일단 있다고 하고요. 밖에서 보면 선뜻 들어가기 힘든 분위기라고 합니다. 매우 수준급의 라면과 참프로라고 하네요.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이곳에 들려서 라면을 먹고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식사할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경유지로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경유지가 제일 마지막에 붙었기 때문에 호텔로 갔다가 다시 오는 걸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위쪽으로 옮겨 볼게요. 자, 경유지를 중간에 추가하는 방법은 일단 경유지를 만들고요. 좌측 부분에 보시면 동그라미와 위치 표시 나오죠.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바뀌었죠.
자, 그 대신 원래 이 해변가로 이동하던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 시내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렌트카 업체에서 경유지를 거쳐서 우리가 묵고자 하는 숙소까지 이동하는 이 전체 경로가 35분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시간이 여유가 좀 있죠. 자, 지금 이 호텔 주변에는 해변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머지 시간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휴대전화로 경로 보내기를 이용을 하시면 지금 이 경로가 휴대전화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휴대전화로 경로 보내기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지정한 경로를 휴대전화로 전송을 하게 돼요. 그 대신 휴대전화는 같은 구글 계정을 이용을 해야지만 가능하겠죠. 자, 번호로 전송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기기 정보가 나오게 되죠. 원하는 기기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기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로를 보내게 되죠. 자, 지금 전송이 됐죠? 자, 터치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경로가 바로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됩니다. 자, 위에 보면 경로가 전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경유지를 추가를 또 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이 구글 지도를 이용할 때 또 장점은 PC에서는 할 수 없는 미리 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를 내가 직접 진행하는 것처럼 미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미리 보기 눌러볼게요. 자, 지금 현재 위치에서 다음 버튼 누르면 계속 진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스트리트 뷰가 나오게 됩니다. 스트리트 뷰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미리 보면서 아래쪽에서는 진행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눌러주시면 바로 진행이 되죠. 직선 도로의 경우에는 따로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바로 건너뛰고요. 이런 유턴이라든지 회전하는 곳들 위주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진행 버튼 눌러서 바로 진행할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에서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현지에서 직접 운전하는 그런 상황을 미리 겪어볼 수가 있어서 나중에 많이 도움이 돼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다시 경로로 돌아가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기 버튼 누릅니다. 이렇게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확인을 하셨으면 완료 누르시고요. 이제 현지에서 이동을 할 때는 여기서 검색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전송된 위치 정보들이 전부 나오죠. 자, 나하공항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렌터했으면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터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보가 나오죠. 자, 경로 누르시고요. 시작 위치를 선택을 하시고요. 내 위치를 찍어주고 바로 길 안내를 시작하시면 내비게이션처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과 PC를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도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스트리트 뷰 이미지 탐색이 있죠. 자, 이걸 클릭을 해서 드래그 한 다음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가게 되면 포인트들이 나오게 되고요. 스트리트 뷰 선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 부분에 얹어서 360도 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 아래에 있는 점선 동그라미를 원하는 곳에 얹어주시면 돼요. 자, 얹어볼까요? 그러면 바로 그곳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주 시원하죠? 바다가 펼쳐져서 정말 시원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리 그곳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여기가 해변인 것 같아요. 자, 이쪽은 전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트로피칼 비치라고 하네요. 자, 뒤로 돌아갈게요. 자, 다시 사람을 얹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사장이 있는 쪽을 한번 볼까요? 자, 이곳에 얹어 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백사장이 아닌가 보네요. 여기는 선착장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요트들이 쭉 서 있죠. 아주 이국적인 풍경이네요. 요트가 엄청나게 많네요. 여기 있는 게 전부 요트인가 봅니다.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이런 요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전부 선착장 구역인 것 같아요. 자, 다시 해변을 찾아볼까요? 자, 클릭 드래그 합니다. 바닷가 바로 옆에 점이 있죠? 자, 여기를 볼까요? 예, 여기가 해변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호텔 앞에 이런 해변이 있습니다. 파라솔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잔디밭도 있어서 많이 쉬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여기에 가셨을 때 이런 것들을 실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저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가방을 챙겨서 바로 떠나고 싶네요. 여행들 요새 많이 다니시니까 이런 식으로 미리 일정을 잘 계획해서 짜시면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글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챗 GPT를 이용을 해서 이 라구나 가든 호텔 근처에 또 갈 곳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가 트로피칼 비치라고 하죠. 이 근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챗 GPT를 이용을 해서 찾으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카카오톡에서 챗 GPT를 이용을 해서 근처 맛집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컵 채널을 추가를 하면 카카오톡에서 챗 GPT를 이용할 수가 있죠. 자, S컵 채널은 여기 위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S컵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S컵 눌러줄게요. 그 다음 챗봇에게 메시지 보내기 터치하시고요. 여기에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손으로 일일이 입력하려면 귀찮죠. 아래에 있는 자판 위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입력할 수가 있겠죠. 오키나와 트로피칼 비치 근처에 맛집 알려주세요. 전송했습니다. 그러면 이 S컵 채널에서 챗 GPT와 연동을 해서 질문에 답을 해주게 됩니다. 국제거리에 있는 음식점인데 해산물 요리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나하에 위치하고 있는 일식당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 라멘집이네요. 전체 보기 누를게요. 여기는 도자기 마을 타마고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무쇠고기 가츠동 차분차를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로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야침은 차보우 히토데나시라고 하네요. 자, 외우기 힘듭니다. 터치해서 기다렸다가 이 부분 선택을 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글 지도로 돌아갈게요. 자, 시작 위치는 라구나 가든 호텔로 잡고요. 도착지는 금방 복사한 거 붙여 넣을게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붙여 넣기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찾아주죠. 지금 저희 위치는 여기고요. 찾아갈 곳은 이 위에 있네요. 요미탄손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36분 걸린다고 합니다. 자, 바닷가를 끼고 가는 거기 때문에 경치도 보고 좋겠죠. 자, 지금 우리가 경로 설정을 해서 지금 경로로 보여주고 있죠. 여기 우츠와비토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는 여기서는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뒤로 돌아간 다음 검색을 해서 바로 찾아볼게요. 자, 터치하고 여기 있는 우츠와비토 입력을 할게요. 한번 검색했던 것들은 여기에 다 나오게 되죠. 자, 눌러줍니다. 여기가 지금 찾아가려는 곳인 것 같습니다. 자, 위로 올려보면 사진들도 전부 나오게 되죠. 이런 곳인가 봐요. 차도 있고 빵도 있고요. 도자기도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라이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브를 누르시면 실제 그 지역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주변 카페 보기 누르시면 그 주변의 카페도 나오게 되겠죠. 해외여행을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미국이라고 합니다. 미국 본토보다는 주로 하와이라든지 괌 같은 곳을 많이 방문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인 괌을 구글 지도를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검색창에 괌이라고 치시면 되는데요. 국내는 모르겠지만 해외 검색을 하실 때 영어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글 지도는 본인이 어느 지역에서 접속했느냐에 따라서 각 지역의 구글 지도가 실행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구글 코리아로 검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하실 때도 영어로 검색할 필요 없이 해외 주소들도 전부 한글로 검색해도 다 나오게 됩니다.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터치하시고 여기서 괌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괌 국제공항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괌으로 이동이 되고요. 국제공항에 대한 정보들이 아래쪽에 보이게 되죠.
안토니오 비 원펫 국제공항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보면 평점도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경로라든지 통화를 할 수도 있고요. 입점 업체도 나오고 이곳을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다시 볼 수도 있고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평점을 보시면 3.6점이 나와 있죠. 리뷰가 824개가 달려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 있는 별 표시를 누르면 리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기본 사진과 아래쪽에 입점 업체라든지 리뷰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리뷰를 눌러볼게요.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의 이 리뷰가 많이 있네요. 공항 직원은 친절하다고 하네요. 공항에서 시내까지 나가는 방법이 렌트나 택시밖에 없다고 하고요. 10분 거리인데 기본 30불을 부르고 캐리어당 1불씩 추가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평점을 좀 낮게 주셨네요. 자, 나머지 분들은 아담하다고 하고요. 편의시설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자, 다 평점이 괜찮은 편이죠. 자, 그 다음은 개요를 보시게 되면 주소와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홈페이지 눌러보시면 홈페이지로 또 접속을 할 수가 있죠. 자,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디파처와 어라이벌 있죠. 자, 어라이벌 눌러보시면 도착이 2시 20분과 3시 5분에 있네요. 항공 편수가 3개 정도가 한꺼번에 몰려서 있네요.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항과 편수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현지 공항 모습도 이런 식으로 사진으로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돌아갈게요. 자, 창을 아래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경로라고 나오죠. 이 경로는 내가 검색한 장소까지 가는 경로를 보여주는데요. 스마트폰으로 경로를 검색할 경우에는 도보나 승용차, 대중교통만 되고 비행기로는 검색이 되지가 않습니다. 비행기로 검색을 할 경우에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경로를 눌러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승용차, 그 다음에 대중교통, 그 다음에 도보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시작 위치 선택하시고 현재 내 위치를 선택을 하더라도 특정 목적지 선택이라고 해서 길찾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것을 눌러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지가 않죠. 비행기를 이용한 경로 검색일 경우에는 PC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C용 구글 지도를 이용을 해서 항공편까지 포함한 길찾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해외여행 같은 거 가시거나 또는 국내 여행을 가실 때도 전체적인 기본 일정을 짜는 것이나 항공편이나 교통편 예약은 보통 PC로 많이 하시죠. 그런 식으로 모두 일정을 짜신 다음에 그리고 현지에 가서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동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그래서 스마트폰에는 비행기 예약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PC에 있는 구글 지도를 이용을 해서 항공편을 예약하고 현지 공항까지 가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글 지도 검색창에 마우스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 괌 국제공항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국제공항을 누르지 마시고요. 그 우측에 있는 경로를 아예 누르세요. 자, 그러면 경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스마트폰에서는 볼 수 없는 비행기가 나오죠. 자, 출발지를 선택을 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경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정보들이 나오죠. 직항이 하루에 2편에서 5편, 대한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있다고 하고요. 시간도 4시간 10분 걸린다고 합니다. 자,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괌 도착 항공편에 대한 검색 결과 보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항공권을 바로 검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나오게 되고요. 자, 항공편 일정도 나오게 됩니다. 더보기 누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각 요일별, 시간대별로 전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항공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구글 지도하고 전부 연계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현지 숙소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확대합니다. 마우스의 휠 스크롤을 이용하면 확대가 되죠. 자, 쭉 확대를 해주시면 현재 공항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현지 공항을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좌측에 공항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요. 여기서 주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호텔이라든지 술집, 레스토랑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호텔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결과를 보시게 되면 자, 어때요? 그 주변에 있는 호텔의 가격대가 전부 다 나오게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해당 숙소에 마우스를 얹기만 하면 경로도 바로바로 보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보다는 PC가 훨씬 편리하겠죠. 여기는 해변가에 있어서 경치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에 선택을 해주시면 바로 해당 호텔의 가격과 그 다음 리뷰라든지 체크인, 체크아웃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도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예약 가능 여부 확인 누르시면 바로 사이트 방문해서 예약이 가능한지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리조트는 지금 여기서는 세일을 하고 있나 봐요. 자, 저렴한 가격에 숙박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행 가기 전에 그 지역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좋죠. 자, PC에서는 그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스트리트 뷰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 보면 사람 모양이 있죠. 자, 이걸 누르시면 스트리트 뷰가 나오게 되고요. 제가 지금 금방 검색했던 그 리조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60도 뷰 눌러주시면 전체를 확인할 수가 있죠. 정말 근사하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해변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PC에서 간단하게 검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C가 편리한 점은 아무래도 화면이 크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게 훨씬 많죠. 마우스를 해당 가격대 위에 얹으면 호텔명과 간단한 설명도 전부 다 나옵니다.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스마트폰은 이런 거는 사실 힘들죠. 하지만 현지에 가서 길 찾기를 한다든지 다니실 때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가기 전에 계획 세우고 예약하고 하실 때만 PC를 이용하시고 현지에서는 스마트폰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공항에서 리조트까지 가는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호텔이라든지 리조트를 아실 경우에는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지만,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손가락 두 개로 축소나 확대를 하셔서 주변을 찾아보셔야 되겠죠. 적당히 확대했더니 이 위쪽에 두지타니 괌 리조트라고 나오게 되네요.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여기 또 선택을 합니다. 두지타니 괌 리조트 선택했더니 자, 여기 평점이 나오는데 아주 좋으네요. 5성급 호텔이라고 하고요. 식당과 스파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가격까지 전부 나오죠. 날짜와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이용을 해서 예약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크인을 누르고 자, 언제 갈지를 지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7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아웃으로 바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0일로 선택을 했습니다. 완료해 볼게요. 자, 그러면 가격대가 전부 나오고 이 예약을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전부 옆에 나오게 되겠죠. 자, 해당 사이트에 가서 예약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누르시면 인원수까지 전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입점 업체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리조트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을 전부 보여주게 되죠. 자, 그 다음 리뷰가 있네요. 자, 리뷰 눌러보시면 자, 한국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글 리뷰들이 굉장히 많죠. 5박 6일 일정으로 가셨는데 아주 평점이 좋으네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전부 평점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리뷰를 달게 되면 아래쪽에 댓글도 이 리조트에서 다 달아줬어요. 굉장히 친절한 것 같습니다. 평점도 굉장히 좋고요. 자, 직접 갈 수는 없어도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사진 누르겠습니다. 자, 경치가 정말 좋아요. 자,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풍경이 나오게 되고요. 해변가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경로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경우에는 비행기로 가는 게 아니고요. 괌 내에서 다니는 거기 때문에 경로가 검색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경로 누르겠습니다. 자, 지금 두지타니 괌 리조트는 선택이 됐고요. 시작 위치를 선택해야죠. 자, 우리가 아까 국제공항 검색을 했기 때문에 국제공항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경로가 나오게 되죠. 여기 대중교통이나 뭐 지하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도보로는 52분이고 승용차로는 13분이 걸린다고 하네요. 자,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국제공항에서 나와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확대를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동차 진행 방향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진행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점세개 버튼을 누르시면 모든 교통 정보라든지 위성, 지형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모든 교통 정보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축소를 해보시면 교통 정보가 전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은 미리 보기를 진행을 할 때는 우측 하단에 있는 여기는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동쪽으로 출발한다고 하죠. 자,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게 되면 좌회전 한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 또 넘기면 좌회전해서 10A번 도로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입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진행하면 자,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미리 보고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회전 하라고 하죠. 여기 보면 화살표가 나오죠. 자, 뒤로 돌아가 보면 여기에 화살표가 나오죠. 현재 내가 진행하는 상황들을 확인을 하면서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깜빡이는 지역이 붐비는 구역이네요. 여기서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도착을 했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미리 해보고 실제 운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지금 우리가 미리 보기를 했는데 그 옆에 보면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그 지역을 이런 식으로 360도 뷰로 보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동쪽으로 출발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진이 나오죠? 눌러볼게요. 그러면 터치해서 이렇게 돌리시면 360도 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실제 진행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진에 있는 이 화살표를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줄일 수 있고요. 경로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걸 이렇게 터치해서 움직이시게 되면 지금 움직이는 진행 상황을 보여주죠? 자, 이렇게 또 움직였습니다. 10A번 도로에 진입했죠? 자, 또 넘어가면 여기에 또 나오죠. 자, 이렇게 사진이 나오지 않는 곳은 스트리트 뷰 이미지를 이용할 수가 없고요. 자, 한 칸 더 넘겼을 때는 스트리트 뷰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또 바로 360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좌회전하라고 나오죠. 자, 또 하나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또 진행 상황이 나오고 우회전하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해요.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 상황을 전부 다 단계별로 보여주죠. 여기서 원하는 구역을 직접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교통 정보도 보여주죠. 여기에는 좀 많이 막히는 시간인가 봐요. 자,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지도 표시라고 나오죠. 자, 이 지도 표시는 다시 뒤로 돌아가 볼게요. 자, 미리 보기와 단계 고정이 있을 경우 처음 검색을 했을 때는 미리 보기와 단계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단계로 들어갔을 때는 지도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지도 표시를 누르게 되면 지도 위에서 진행 상황을 또 보여주게 되겠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측 상단에 있는 지도 세부 정보에서 스트리트 뷰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리트 뷰를 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초록색 선이 나오죠. 자, 이게 스트리트 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포인트들은 360도 뷰를 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우리가 좀 전에 가기로 선택한 곳이 있죠? 자,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스트리트 뷰 위에 손가락을 얹고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 바로 그 지역을 스트리트 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60도 뷰로 돌아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화살표를 눌러서 진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서 전체적인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계속 이렇게 화살표를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아래쪽에도 계속 움직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0도 뷰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는 360도 뷰 동그라미에 터치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다 위에서 360도 뷰로 경치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은 방문한 분들이 다 찍어 놓으신 사진들이고 우리들은 그 사진을 보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스트리트 뷰를 확인을 할 때나 360도 뷰를 확인을 할 때는 손가락 두 개로 좀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축소한 상태에서는 잘 안 보여요. 이걸 확대를 해야 세부적인 것들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도 한번 눌러볼까요? 자,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자, 여기도 눌러보시면 이렇게 해변가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검색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검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음식점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현재 여기서 근처에 있는 음식점들을 전부 보여주게 되죠. 여기서 평점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방문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평점이 굉장히 좋으네요. 자, 공유를 한번 해서 같이 방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유를 누르고요. 연락처를 선택을 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고 니얼바이 쉐어라든지 지메일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위치가 공유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톡 같은 걸로 공유를 하실 때는 자, 하단에 있는 더보기 있죠? 더보기 누릅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폰에 공유창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더보기 다시 누릅니다. 자, 카카오톡 나오죠? 카카오톡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원하는 사람에게 선택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전송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메뉴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메뉴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여기서 제공하는 메뉴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메뉴도 사진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고요. 여기서 매장명을 누를게요. 그러면 여기 위치가 나오게 되죠. 이 위치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이게 되죠.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음식점도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내가 최근에 본 장소라고 해서 선택한 음식점도 나오게 되겠죠. 자,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해당 장소에 360도 뷰는 없네요. 자,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360도 뷰를 한번 선택을 해보면 예, 이렇게 보이죠. 자, 이 근처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보이는지 볼까요? 자,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자, 아마 리조트 안에 있는 음식점인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리조트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촬영한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돌아갑니다.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곳들을 미리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찾아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해당 장소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저장을 하시게 되면 즐겨 찾는 곳, 가고 싶은 장소, 여행 계획, 별표 표시된 장소라고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여행을 가셨을 경우 새로운 목록을 하나 만들어서 추가를 하시면 좋겠죠. 이 위에 있는 새 목록 누르시고요. 여기서 목록을 추가합니다. 자, 괌 여행 했죠. 자, 그 다음에 공유하거나 공개하거나 또는 비공개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비공개로 해볼까요? 자, 만들기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목록에 추가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메모를 추가할 수도 있죠. 자, 여기서 게시를 하시게 되면 자, 앞서 제가 360도 뷰를 다 봤죠. 자, 그런 것처럼 내가 올린 내용들이 다른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게끔 게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싫으시면 게시하시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과 다 같이 공유할 때는 모르겠지만 혼자만 확인할 때는 게시를 누르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메모 같은 건 추가할 수가 있겠죠. 메모 추가해서 뭐 내일 방문할 곳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저장됨이라고 보이죠? 자, 이게 라벨인데요. 라벨을 누르시면 지금 내가 최근에 저장한 장소가 보이게 되죠? 앞으로 갈 곳이라든지 여행할 예정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 미리 저장을 해 놓으시면 일정 목록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